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민소득 통계 중 중요한 몇 가지 장기 시기열을 제시하고 한국 경제가 지난 100년간 어떠한 추이를 밟아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소득 추계를 담당하신 필자를 모시고 국민소득 추계가 기존의 국민소득 추계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는 세계 각 지역과 각 나라의 1인당 GDP의 장기 추이를 비교할 때 가장 널리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최근 버전인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2020은 한국 1인당 GDP 데이터로 본소에 수록된 한국의 1인당 GDP의 장기 계열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선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의 변천에 대해 약간 소개해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디슨은 201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자신이 구축한 1인당 GDP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업데이트하였고 2009년에 마지막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메디슨이 직접 작성하고 업데이트하였던 데이터베이스를 통상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2010년 메디슨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생전에 했던 작업을 계속 이어서 하기를 바라는 학자들이 메디슨 프로젝트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학자 그룹에 의해 업데이트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메디슨이 직접 업데이트했던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와 구분하기 위해 통상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메디슨 프로젝트가 또 출범하고 난 후 몇 차례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업데이트한 연도는 뒤에 붙여 각 판을 구분하고 있는데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2013과 그다음 2018, 그다음 2022 그겁니다. 본소에 수록된 한국의 1인당 GDP를 채택한 것은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2020입니다.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부터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2018까지는 본소에 수록된 한국의 1인당 GDP의 장기 계열이 아닌 다른 추계를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와 2020년 이전 버전의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 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는 1990년을 벤치마크로 한 구매력 평가인 PPP 기준의 GDP, 즉 1990년의 기어리 카미스 달러로 표시된 GDP를 구한 다음 그 전후를 증가율을 연장하는 방법, 이른바 백워드 프로젝션으로 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2020년 이전 버전의 메디슨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는 해방전의 경우 1935년을 벤치마크로 하는 PPP 기준의 GDP를 따로 구했기 때문에 그것과 해방 후 통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를 소개하고 그것과 본소가 채택한 한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추계는 GDP와 인구에 관한 기존의 여러 추계를 접속해서 만든 것입니다. GDP의 경우 1911년에서 38년은 미조구치 우메무라 편의 1988년 추계, 그 다음에 38년에서 40년은 서상철의 1978년 추계, 그 다음에 40년에서 53년은 김 앤 로머의 1979년 추계, 그 다음 53년 이후는 한국은행에 각각 의거하였습니다. 인구는 1910년에서 40년은 서상철의 1978년 추계, 40년부터 1949년까지는 유엔의 1960년 인구 통계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방 전후기의 수치는 자료의 제약이 커서 가정에 의존했거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상철과 김앤 로머는 상품의 생산을 추정한 것인데 거기에 빠진 서비스는 인구 동향을 반영할 것이라고 가정해서 추정하였습니다. 그림은 본서의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한국의 1인당 GDP를 비교한 것입니다.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의 1인당 GDP는 1990년의 기어리 카미스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데 본서는 2010년 원화 가격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단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의로 1970년을 잡아서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의 1인당 GDP를 본서와 일치시킨 다음 그 전후를 메디슨 데이터베이스의 1인당 GDP 증가율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2010년 원화 가격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1953년 이후 본서의 1인당 GDP가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 다 한국은행 통계를 이용하였지만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는 각 시기마다 SNA의 버전이 다른 GDP를 접속하였음에 반해 본서는 2008년 SNA로 통합된 계열을 이용하였습니다. 실질 GDP를 구하는 방식도 달라졌는데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는 5년마다 기준년이 개편된 계열인데 비해 본서는 연쇄 가중법으로 산출된 계열을 이용한 것입니다. 2008년 SNA로 이행하면서 종전에 비용으로 처리되었던 R&D라든지 지적 생산물이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GDP 증가가 더 빨라진 것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수출이 통관 기준에서 소유권 변경 기준으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953년부터 69년까지의 실질 GDP 산출에 연쇄 가중법이 적용되면서 증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1953년 이후 양자의 괴리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보인 것과는 달리 그 이전 시기는 들쑥날쑥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해방 전의 GDP 추계에서 메디슨 데이터베이스가 의거한 미조구치 우메무라 편의 추계와 본서가 의거한 김남연 편의 2006년 추계는 작지 않은 차이가 있습니다. 남한의 GDP를 구하기 위해 이를 다시 남북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생겼을 터인데 메디슨 데이터베이스는 그 방법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인구에서도 무시하기 어려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구 센서스를 이용할 수 있는 1925년 이후는 비교적 차이가 적지만 그 이전으로 갈수록 괴리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메디슨 데이터베이스가 의거한 서상철의 추계가 그러니까 식민지기 초기의 인구를 상당히 과소 추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서상철의 1978년 추계는 1910년의 인구를 1477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상당히 과소 평가되었습니다. 인구 센서스가 처음 실시되어 실태가 파악된 1925년 인구수와 1910년에서 24년간의 사망자 수 통계를 이용하여 1910년 인구를 구해보면 1579만 명이 됩니다. 당시 사망자 신고에 누락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인구는 적어도 이보다 커야 하지만 서상철의 인구 추계치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상철이 추정한 인구는 조선인만의 수치이며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이 빠져 있습니다. 이제까지 필자 선생님을 모시고 본서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와 2020년 이전 메디슨 프로젝트에 수록되었던 GDP 추계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